네, 안녕하세요. 중수자입니다. 10월 1일 두 번째 영상이고요. 바로 섹터별 등락을 좀 볼게요. 일단 5G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였죠. 좀 OKMW랑 IFHC가 어제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반등으로 좀 올랐던 것 같고, 이제 오이솔루션 좀 하락을 했는데 남은 종목들은 그냥 이제 또이또이 했습니다. 그리고 LGU 플러스는 그냥 보합 정도였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지속이 되는 것 같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RFHIC랑 다산 네트워크스를 좀 약간 아주 소량 매수를 해서 계속 이제 분할 매수 전략은 유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FHC 같은 경우 오늘 좀 하락을 했을 때, 어제도 하락했을 때 좀 매수를 했고 오늘도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그 장중에 좀 급락한 5% 6% 이렇게 빠졌을 때는 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개미들에게도 좀 주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 여기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분할 매수를 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바로 반등을 한다기보다는 바닥이 어디서 나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절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바닥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또 요즘에는 그 지지선까지 이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지선 위에서 반등을 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계속 그 기간을 두고 기간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는 방법이 저의 지금 전략입니다. 그래서 다산 네트워크스도 현재는 뭐 지나친 고평가라고 생각이 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약간 상승을 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조정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이제 양봉 플러스였을 때는 사지 않고 마이너스일 때만 이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께서 오이솔루션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을 해달라는 분이 계셨는데, 오이솔루션이랑 KMW를 잠깐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 정도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KMW는 7월달 정도부터 신규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수익권에 있고,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 6월달에 사서 오히려 7월달에 이제 다 팔고 나온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예전에 같은 경우는 KMW가 훨씬 더 좀 좋았기 때문에 한 5만 원 정도대에서는, 이때에는 이제 KMW가 한 6대 4 정도로 KM이 조금 더 좋아 보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약간 그 7만 원대잖아요. KMW가 7만 원대고 PER이 거의 한 17로 10 후반대란 말이에요. 오이솔루션은 5만 원대로 이게 그 기간 조정 굉장히 좀 많이 받은 그런 상태고, 그래서 지금 가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지금 예전에 한 6대 4 정도였다면 지금은 한 55대 45나 이제 5대 5 정도로 좀 비슷하게 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KMW가 당연히 여전히 캐파도 훨씬 더 많고 협력회사도 더 많고 탄탄하고 불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는 KMW가 조금 더 좋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가격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태여서 지금 5만 원대에서 7만 원까지 20% 넘게 좀 올랐잖아요. 오이솔루션은 그동안 좀 오르지 못했고, 이런 그 모멘텀 기업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KM 좋지만 가격이 이미 좀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가가 되어 있고, 오이솔루션은 오히려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기업에 대한 평가가 오히려 지금 적정 평가나 혹은 이제 저평가 국면에 약간 빠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지금 5 종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오이 솔루션을 추가로 매수할 생각은 없지만, 이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팔지 않고 좀 홀딩을 하는 것이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장주들이 조금 쉬어가면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좀 괜찮았죠. 그래서 반도체는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요즘에 레포트가 좀 쏟아지고 있어요. 이제 텔레그램에 공시 정보 알림 이거 어떻게 하시는지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은 제 그 유튜브 채널에 가셔가지고 공시 실시간 받기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어떻게 받는지 제가 좀 자세하게 영상 좀 찍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레포트들을 좀 보고 있는데, 이제 어제도 굉장히 레포트랑 하이닉스랑 삼성전 레포트가 많이 나왔고, 장비주에 대한 레포트, 목표를 이제 상향한다는 레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이런 레포트가 나올 때 이것만 믿고 덜컥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레포트가 이제 뭐 안 좋다, 이제 뭐 나쁘다, 쓰레기다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지금 이런 레포트가 나온다는 거는 이런 레포트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있잖아요. 기대감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제가 조금 이따가 주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시황에서는 최소한 분할 매수를 해야지 한 번에 덜컥 매수를 하면 절대 안 되고, 최소한 이런 레포트가 나오기 전에 매수를 하는 것이 사실은 정답이었죠. 그래서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비교적 이제 많이 오르기 전에 매수를 하긴 했지만 비중을 크게 실지 못해 좀 아쉬워가지고, 이때 저는 하락했을 때 약간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비중을 엄청나게 확대를 하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좀 체크를 해 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덜컥 매수를 했다가 조정을 받게 되면은 이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멘탈이 흔들리기 때문에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런 레포트들은 이 구간에서 이미 다 기대감들이 적용이 돼가지고 아마 그 레포트에 대한 정보를 얻었을 때 그런 발빠른 사람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데 다 매수를 해가지고 주가를 이제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지금 그런 레포트에 대한 정보들을 지금 이제 쏟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국면으로 좀 보이고, 오늘 이제 바이오가 좀 난리가 났어요. 이제 신라젠 거의 상한가까지 갔고, HLB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고, 오늘도 상당히 좋았죠. 헬릭스미스도 좀 좋았고, 오늘 지트리비엔트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27일 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좀 반전형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재기성 이동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더 빠지고 있고, 반대 매매가 나와서 이제 더 빠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반대 매매가 좀 나오면서 10% 가까이 좀 하락을 한 것 같고, 어제도 전 매수를 했고, 이제 9월 27일에도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재기성 이론 이 영상 한번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오르긴 했지만 지금 올랐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바로 이제 V자 반등을 한다라고 기대를 하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이제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더 나와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여기 오늘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헬릭 스미스도 좀 강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당뇨폐성 족부 궤양 있잖아요. 족부 궤양이 임상이 이제 취소가 된다는 그런 루머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취소는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도 같이 겹치면서 좀 좋았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수익률이 한 마이너스 44%고 마이너스 50%에서는 많이 좀 복구를 했죠. 그래서 지금 기나긴 싸움을 지금 싸움의 지금 초반 국면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다행히 지금까지는 저의 전략이 맞고 있는데 앞으로의 그 헬릭 스미스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면은 최근 AHLB를 보면은 상당히 좀 재밌는 흐름이었죠. 임상이 실패된다는 루머로 엄청나게 이제 빠졌다가 지금 거의 이제 급락했을 때까지 이제 되돌렸습니다. 하락 전까지 왔는데 HLB 같은 경우는 임상 3상이 실패했다는 그 루머가 있었다가 임상 3상이 이제 성공했다라는 그런 얘기로 올랐죠. 그리고 신라젠 같은 경우는 임상 3상이 완전히 실패를 한 거고, 그래서 헬릭 스미스는 지금 HLB와 신라젠 그 사이 어느쯤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임상 3상 성공으로 가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길을 와버렸고, 신라젠처럼 팩400이 완전히 망한 것처럼 VM202가 완전히 망했느냐, 그런 거는 또 아니죠. VM202에 대한 가치는 어느 정도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라젠처럼 이렇게 3연방 가고 지금 5만원대에서 만원대까지 갔으니까 거의 한 80% 이제 하락을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하락을 안 할 것 같고, 어느 정도 한 중간 정도까지는 좀 복구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신라젠이 오늘 올랐던 거는 팩400 이제 임상 1상 선행요법,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암을 치료를 하기 전에 이제 선행약, 선행항암제를 투여를 해가지고 그 약의 이제 종양 크기를 줄이는 그런 치료를 많이 쓰는데, 간 전이성 대장암 환자에서 대장암이 완전히 소멸됐다는 발표를 했다고 해요. 이제 에스모에서. 근데 이게 뭐 재밌는 게 이 발표 내용이 이제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작년에도 발표를 했던 거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오른 거는 약간의 너무 많이 빠진 거기도 하고 아주 작은 그런 이슈에도 오른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추가 추격 매수를 하시면 좀 굉장히 위험한 구간인 것 같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헬릭 스미스도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좀 전반적으로 좀 좋았고 나쁘지 않았던 시장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 같은 경우는 헬릭 스미스랑 LG U+랑 RFHRC 다산 네트워크를 아주 소량씩 좀 매수를 했고, 왜냐면은 지금 바로 이제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5G 같은 경우도 좀 기간 조정을 조금 더 이번 주는 좀 기간 조정을 받는 그런 주 같고, 다음 주나 아니면 한 셋째 주, 넷째 주부터는 좀 시세를 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아주 소량씩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저의 포트에서 비중을 어느 정도 좀 늘리고 싶은 거를 순위로 매기면은 LGU 플러스가 아직은 비중이 좀 적기 때문에 LGU 플러스 1순위로 좀 사고 싶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RF 그리고 원익 IPS를 이렇게 1, 2, 3순위로 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산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 이 종목들이 하락을 했을 경우는, 만약 상승을 했을 경우는 사지 않고 하락을 했을 경우에 이제 사겠다는 그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짓고요. 앞으로 좀 찍을 영상이 저평가 종목 판단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건데 슈피겐코리아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종목을 좀 예를 들어드리면서 저평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이노아리스 고평가일까 저평가일까에 대해서 한번 좀 영상을 이번 주 내로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